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환노위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자리에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분들이 12년 만에 오늘 최초로 파업에 돌입하고요. 물론 오후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즈음해서 오늘의 기자회견과 파업 그리고 현변철 인권위원장 이하 인권위원회의 어떤 노동권을 인권위원회 안에서마저 무시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오늘의 현실을 좀 정말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요. 제가 일단 참가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인권위원회 분회장님 정미현 분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많은 우리 인권위 분회의 조합원분들 함께 자리하셨고요. 처음 순서는 우리 이상무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분회의 파업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과 지지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상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파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곧 국가인권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년 만에 처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이 그러면은 다른 사업장에 있는 차별적인 문제, 모순된 문제들을 실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기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실제 국가인권위 안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노동권, 인권을 얘기할 때 국가인권위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나몰라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달부터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을 진행했는데 실제 단 한 번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성실한 그런 안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오늘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지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을 최첨단에 서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실행해낸 국가인권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들의 투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함께 지원하고 엄하고 이 투쟁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파업에 들어가면서 가장 사실 힘을 받아야 하고 또 큰 결의와 또 우리 인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인권위가 바로 서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정말 인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파업을 결의하셨고 대표로 정미현 부회장님의 파업에 돌입하는 결의문 얘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정미현입니다. 부회장 정미현입니다. 인권위가 설립 12년 만에 파업을 맞았습니다. 인권위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먼저 행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기자 소감은 회견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발 인권위원회 정상화가 우리 인권위 분해로부터 정말 되도록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 인권위원회 정상화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안으로부터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고 든든하고 고맙고 늘 존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있을 오후 3시부터
이어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인권위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 탄압의 부분을 좀 낱낱이 이렇게 규탄을 할 것인데요. 예컨대 몇 가지 예만 듣겠습니다. 사측이 단여반이라고 가져온 데 있어서 업무 준비 시간은 시간의 근로 시간은 포함 못하게 되니까 업무 준비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겠다. 이런 걸 사측 단협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저는 국가인권회가 현재 노동관계법들이 보장 못하는 노동법까지도 더 선제적으로 더 한 발 앞서서 지켜져야 되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안에서도 군기법 위반하는 단협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사인하자고 하는 정말 몰지각한 행태를 보여줬다는 거 너무 정말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다 빨개지고요. 또 요새 국가인권위가 인권경영이라고 해서 많은 민간 기업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인권경영 포럼도 하고 각 민간 기업들이 경영의 인권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거 행사를 또 관변 행사를 너무나 하고 있는데 현변철 위원장이야말로 인권위 안에서 이런 인권 경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권 경영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노동자 대표가 단협 요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 대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차례의 교섭을 하는 동안 위원장은커녕 사무총장도 한 번 참석치 않았고요. 이거는 사실상 교섭을 했다기보다는 교섭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계속 어떤 모멸감을 준 것이고 이거는 엄청난 사실 노동권의 어떤 탄압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권위에서 자행됐기 때문에 우리 분회에서 오늘 부분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저도 정말 충분히 국감장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이 밖에도 너무 불법적이고 앞뒤가 다른 인권위의 행태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제가 배부해드린 보도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걸로 저도 대체하도록 하고요. 현명철 인권위원장 연임할 때 청문회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자질이 너무나 없고 일단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인권 감수성, 인권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명철 위원장 어쨌든 운이 좋았는지 뭐가 됐는지 위원장이 또 됐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제발 자진 사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오늘 또 여지없이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행히도 국정감사 방청석에 우리 조합원분들이 같이 앉아 계실 거고 저도 더 그 힘을 얻어서 좀 정말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분해 조합원 분들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인권위 비정규직 역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출범 준비단 시절 인권위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를 만든다는 열망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공무원이 되었고 우리와 같은 일터에서 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분만 다를 뿐 한결같은 동료들입니다. 인권위 설립 12년 만에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공무원 동료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현장을 떠나 이곳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권위 설립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인권위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차별적 처우에 내몰렸습니다.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될 때도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 교섭을 시작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인권위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섭이 시작되고 100일이 지나서야 인권위 사측은 우리들은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권고했던 내용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2013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권위가 개정 권고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관련 인권위는 자신이 개정할 것을 권고했던 그 전의 조항만을 노동조합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작년 여성 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권고했던 법원 또는 성희롱 시 통화 종료 권리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가 출산,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대체 근무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끼리 알아서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1년차 노동자의 연봉액은 동일 경력인 정규직 공무원 9급 1호봉에 비하면 재수당을 제하고도 72%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다운 평등한 임금 체계를 원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노동조합 설립 후 처음으로 체결할 임금 협약에 노조 측 요구하는 9급 1호봉에 비해 80%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동일한 예산에서 아랫돌 빼어 윗돌에 되는 식으로 일부 비정규직에게만 지급하던 직무수당을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해달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이 받던 직무수당의 삭감마저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 사측이 원했던 대로 예산 범위 내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수당 삭감을 받아들이고 초과 근로수당을 포기하며 대체 휴무 실시에 동의하고 내년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고 내년도 임금마저 동결하겠다고 제안하는 동안 인권위 사측은 지난 12년 동안 해왔던 늘 같은 이야기, 예산이 없다는 그 말에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때마다 거의 매번 퍼스트클래스 항공석만 타고 다녔고 2012년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했지만 우리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늘 예산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해하고 납득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머리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는 강요나 마찬가지이며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하지 않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내부에서조차 이런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 존재 의미조차 의심받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말조차 지키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다른 기관들에게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권 경영, 차별 철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 아름다운 말들의 향연 뒤에 가두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하려는 것입니까? 허황된 말잔치로 국민들의 비웃음거리나 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인권의 최전선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도듬고 돌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저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인권위를 찾아주시는 국민들이 겪게 될 불평과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릴 공무원 노동자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의 과정을 거치며 내부에서부터 뼈아픈 자성과 실천의 목소리를 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임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권단협 평등임금 쟁취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역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대. 감사합니다. 네,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든든하고 제 인권이 이제야 좀 보호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인권위 분의 조합원들로부터 받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파업입니다. 인권위마저도 노동권과 인권을 내부에서 짓밟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폭로를 해주셨고
단지 폭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스스로 이것을 깨어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정말 큰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분들의 어떤 파업을 함께하고 지지하고 응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마 오늘 시작으로 정말 국가인권의 역사가 새로 쓰인다는 말씀이 그냥 과언이 아니라 그게 저는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문 포함한 내용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현병철 위원장과 국가인권의 되게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태도들, 지금까지의 발언과 또 노조를 대할 때는 얼마나 했던 말과 반대로 행해왔던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여러분께서는 이제 국정감사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고 하니 저희가 배부해드린 내용을 좀 찬찬히 읽어봐 주시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도록 정말 취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